네, 안녕하세요, 투자자분들. 자, 어서 오십니다. 자, 우선 연휴 동안 미증시는 뭐 박스권 흐름 이어갔습니다. 뭐 큰 변동성은 없었는데 역시 이제 4일이죠. 이제 우리 시간 기준으로 4일 새벽에 발표될 이제 FOMC 결과 25bp 인상 가능성이 뭐 거의 이제 90% 인상까지 올라갔는데 아무튼 이 FOMC 앞두고 뭐 큰 변동성 없이 박스권 흐름이 이어갔습니다. 뭐 다우도 지금 이런 박스권이네 회원들, 이런 구간에서 우선 박스권 가운데 놓여져 있는 위치, 또 반대로 최근 또 단기 그 하방을 좀 한번 줬었는데 그래도 또 상단까지 다시 붙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도 추가 단기 또 박스권 큰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오는 거 없이 우선 또 상단에서 또 잘 그냥 버텨주고 있는 흐름이고 한 3개월 정도는 큰 방향성이 없습니다. 이런 3파동이 이제 나와야 되는 이런 구간에서 지금 이슈 뭐 3월에는 뭐 은행권 리스크라든가 뭐 4월에는 뭐 큰 또 이벤트도 없었고요. 그냥 박스권 흐름이 이어갔습니다. 조금 내용들을 이제 이어서 이제 살펴보면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는 상승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우리 휴장일 구간에서 다우가 0.14%, 나스닥 0.11% 하락. 그냥 보합 마감했습니다. 조금 시장 변동성을 추가할 수 있었던 퍼스트 리퍼블릭 뭐 파산 이슈라든가 뭐 유동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JP 모건 체이스가 이제 그 인수하겠다 발표하면서 이제 은행 리스크는 계속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 SVB 사태 후에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이 이제 세 번째 그 은행이잖아요. 뭐 파산, 뭐 유동성 위기 뭐 등등. 이렇게 이제 나오고는 있지만, 문제되는 은행들이 하나씩 계속 조금 아직도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바로 뭐 정부 당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금 규모가 큰 은행권 자체적으로 좀 해결하려는 모습. 그다음 그리고 또 다음 또 그 더 커지는 문제가 더 커지는 것까지를 이제 막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도 뭐 은행 시스템은 계속 뭐 건전하고 뭐 회복력은 있다 뭐 원론적인 얘기 뭐 하고 있었고, 자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다시 한번 좀 단기 변동성을 줄 수 있었는데, 바로 막았어요. 인수로. 바로 막았고. 자, 그 다음에 좀 주요 지표가 있었네요, 발표가. 경기가 침체 국면이냐, 아직도 탄탄하냐, 요거를 보여주는 PMI죠.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인데, 4월 PMI가 47.1을 기록했습니다. 전월이 이제 45.7이었는데, 예상치보다도 상회했고, 또 전월보다도 상회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내일 모레 25bp 인상 가능성이 이제 80%대였는데 지금 경기가 역시 또 탄탄하면서 또 다시 한번 좀 추가 긴축이 또 되는 거 긴축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가 작용되면서 그 25bp 인상 가능성이 이제 뭐 80%대에서 90%대 여기로 살짝 증가됐고, 또 그리고 이제 이번 달 올해 이틀 뒤에 한번 인상하고 이제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종료를 많이 기대하고 있죠. 그래도 대부분의 이제 그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제 경기 또 침체 관련해서 여전히 탄탄하다 보니까 한 번 더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31.5%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물가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침체 관련한 이런 지표들에 따라서 이제 시장은 큰 변동성은 없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면 1년 반, 거의 1년 반 동안 이 시장에 이제 녹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이번에 25bp 인상 가능성하고 또 주요 연준 인사들이 또 매파적으로 한두 번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큰 반응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침체와 그 금리 관련 물가 관련해서는 충분히 이제 반영된 상태이고, 자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우리 시장이 900에서 그쵸? 900에서 차트 한번 같이 봐볼까요? 900에서 코스닥 기준으로는 820선까지 80포인트 가까운 둘레 거의 5거래일 동안
그쵸? 네, 80포인트를 네, 오거래일 동안 이렇게 밀었고, 자, 그 다음에 네, 좀 반등하는 척 했다가, 네, 다시 한번 특히 금요일에는, 네, 외국인이 장중, 4천억 이상, 네, 매도세가, 네, 급하게, 네, 나오면서, 네, 오히려 시초를 띄우고, 가장 안 좋은 모습이죠. 시초를 1% 띄우고, 네, 그 다음에 또 장중, 네, 장중 또 저가는 또 1% 이상 밀리는, 그러니까 변동폭이 거의 2.5%. 그렇죠? 네, 그래서 반대로 또 시초를 띄었기 때문에 네, 또 실질적으로 막 2% 체감상은 네, 하락한 네, 그런 네,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여전히 계속 여기 850에서 이제 830선 전후 지금 수급선이죠. 62평 네, 전후에서의 네, 단기 네, 진정을 확인하는 게 네, 가장 네,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금 전 섹터군들 네, 전 섹터군들 각도라든가 네, 그 다음에 또 탄력성, 네, 모두 한번 다 깨진 위치이고, 지금 살아있는 쪽은 없습니다. 이제 그나마 최근 5, 6거래일 지수 밀릴 때, 그 현대차랑 기아, 네, 실적 호조에, 네, 상대적으로 강했던, 네, 자동차 부품도, 지난주 금요일에는 좀 버티지 못하고, 네, 같이 밀렸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 이거거든요, 회원분들. 지금 환율인데, 글로벌, 네, 달러와 약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달러 환율만 그렇습니다, 회원분들. 네, 원달러 환율만 이런데, 일단 이런 이유는 우선 4월 자체가, 네, 평균적으로, 네, 매년 4월은, 네, 외국인 배당금 지급액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역송금이, 네, 가장 많이, 네, 나오는 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계절적 요인이 우선 기본적인, 네, 1차, 네, 요인인 건데, 이제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거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네, 그 다음에 특히 여기 한중 마찰 우려입니다. 이러면서, 네, 지금 보시면은, 네, 미 연준의 이런 긴축 기조만으로는 이제 설명이 힘들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40원까지 다시 오른 거는, 그 뭐냐면은, 지금 이제 그 중국 경기, 네, 리오프닝 후에 네, 숫자가 빨리빨리 계속, 네, 더 좋게 나와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수출 2분기 저점으로, 네, 또 점차 계속 또 반등도 해야 됩니다. 특히 대중국 상대로 한 반도체 쪽이라든가. 네, 그래서 우선 지금 1340원, 뭐 1350원이니까 당연히 네, 워낙 과매도 구간인 거는 틀림이 없어요. 네, 틀림이 없고 올해 이제 평균, 그죠? 네, 올해 평균 네, 환율은 1250원에서 네, 1270원 사이. 네, 이 정도가 예상이 되어야 되는데 빨리 그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는, 네, 그리고 멈추는, 들어오기 전에 멈추는 거를 확인하는 거가, 네, 지금, 네, 지수 변동성에서, 네, 가장 먼저, 네, 체크해야 될,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여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네, 대중국 수출 반등도 나와야 되고, 네, 그리고 중국 자체적으로는 이제 노동절 계기로 중국 수요 확대, 그렇죠? 네, 그리고 리오프닝 본격적인 생산 및 투자 활동, 네, 본격적 정상화로 네, 위안화가 좀 약해지니까 같이 또 원화 쪽도 네, 같이 밀리고 있고 약간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랑 동조화되지 못하고 지금 위안화 쪽과 동조화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여기 경기 민감도가 네, 그 예전에는 미국과 더 밀접했지만 네, 지금 중국과 더 네, 밀접해요. 싸우면 안 됩니다, 회원들. 네, 그래서 그 미국과 뭐 동맹 유지하면서 네, 중국과도 챙길 거는 챙겨야 되는 네, 그런 위치인데 최근 이 중국과의 마찰 네, 우려로 해서 좀 이런 부분들이 네, 환율에 좀 더 민감하게 네, 반응을 했습니다. 우선 과매도 구간은 틀림없습니다. 여기 지금 밑에가 네, 원달러 환율 네, 차트인데 일단 1350원에서 네, 1340원 네,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한번 네, 꺾일 수 있는 위치니까 오늘도 가장 중요한 거는 네, 환율 네, 그리고 이에 따른 네, 외국인 수급 동향.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제 다 꺾였다. 네, 지금 전체 섹터 순환매가 그러니까 1분기 때 네, 그 활발하게 일어났던 네, 순환매는 한번 꺾였고 네, 지금 모든 네, 매매의 기준은 네, 우선 지수다. 네, 지수입니다, 회원분들. 네, 그 코스닥 기준 네, 830선, 네, 그리고 또 뭐 코스피 기준 네, 2450선 여기를 지금 뭐 오늘 FOMC 하루 이틀 앞두고 네, 뭐 관망일 텐데 여기를 지키면서 네, 외국인 매도가 멈추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움직여도 좋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뭐 시초가 공략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보다는 일단 우선 네, 30분 전후 네, 수급 동향 네,부터 확인을 하고 네, 그다음에 외국인 네, 매도세 진정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개별주 네, 중심으로 네, 단기 매매가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섹터 순환매는 모두 한번 끊겼고, 네, 그 다음에 그 살아있는 섹터들도 대부분 추세 각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꺾여 있어서, 네, 지금 살아있는 쪽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우선 개별주인데 일단 장중 타점 나오는, 네, 중심으로 장중에 오히려 종목들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뽑아놨으나 역시 이런 부분들도, 네, 이런 종목들을 할 수, 네, 있으려면 역시, 네, 외국인 수급입니다. 네, 그리고 우선 라인 자체는 단기 80포인트 조정이라서 충분히, 네, 기술적 최소, 네, 기술적 반등 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자, 우선 오늘부터 FOMC 앞으로 딱 2거래일이거든요. 이제 우리 시간 기준으로는 이제 4일 새벽이니까, 네, 2거래일 동안 이제 혼조세 속에서, 네, 외국인 진정, 네, 그 다음에 좀 개별주들 움직임, 네, 체크하면서 하나씩, 네, 타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좀 신규 새내기 종목들이 한 번씩 좀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는 것도 좋은데, 그 금요일 오전에 이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여러분들. 네, 금요일 오전에 이런 모습 나오다가 오후에 코스닥이 1% 밀려버리니까, 네, 새내기 쪽도, 네, 그냥, 네, 오전 고점에서 쭉 내려오는, 네,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새내기 중심으로 한 개별주 타점들, 네, 보면서 외국인, 네, 매도 진정, 네, 확인하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